저희가 이제 검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검찰의 문제점, 검찰 개혁 필요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현안부터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런 건데요. 뭐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잠깐 좀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예. 지금 그 관련자들이 이제 뭐 한 10여 명이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뭐 네. 구속도 있고 불구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라는 그 이제 그 수입 자동차 회사죠. 수입 네. 회사, 자동차 수입 회사. 그 거기서 이제 그 회장 권오수라는 사람하고 네. 김건희 씨가 음. 여러 해 동안 특수한 거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종의 내부 거래로 보이는 듯한 그런 장외 뭐 이런 주식 매매도 있었고, 또 김건희 씨가 자기 돈 한 10억 원인가를 또 거기에 어떤 일정 기간에 네. 또 대여도 하고 아. 뭐 또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신주 인수 권리 그 BW라고 그러는 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래도 있었고, 하여간 그 특별한 거래들이 단연간 네. 지속되어 왔고, 문제는 이제 그 회사가 일정 시기에 2010년 안팎으로 주가 조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됐고, 네. 근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계속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또 경찰이 수사에도 착수하고 했었으나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다가 이제 뒤늦게 수사가 진전이 돼서 지금 이제 그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네. 관련자들이 다 이제 기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간에 그럼 이렇게 특별한 거래를 했던 김건희 씨는 왜 조사를 안 하느냐, 네. 이런 그 비판 여론이 계속 제기됐죠. 언론계에서도 또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게 지금 관련자들이 다 기소가 된 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를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보죠. 첫 번째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구색 갖추기. 그래서 검찰이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까지 그래도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나름 그래도 할 바를 했다. 물론 네. 지금까지 검찰 입장을 보면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 김건희 씨한테는 특별히 어떤 그 혐의를 찾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는 있는데, 네. 어쨌든 뭐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 부분이 있고. 잠깐만요. 이거 왜 전화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12월 3일에 사실 권오수 회장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잖아요. 너무 늦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나오는 예,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렇게 썩 믿기진 않지만 검찰이 혹시나 이제라도 이거 좀 제대로 안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겠다. 네. 그래서 한번 좀 뭐 제대로 한번 아하. 조사를 그래도 해보겠다,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그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건지는 뭐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많이들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검찰이 면죄부를 주고, 그러니까 조사는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마무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구심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통상 검찰의 그 수사 관행에 비춰 볼 때 뭔가 좀 안 맞는 모양새가 좀 일반적인 그런 사례랑 좀 안 맞지 네. 않느냐, 이런 의문은 충분히 제기가 될 만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 검찰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수사할 때 증거보다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빨리빨리 수사해서 관련성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한 달 지난 다음에야 뭐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 뭐 언제쯤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 시민분들의
화는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분노는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스탠스, 어떤 태도와 어떤 입장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소하는 부분도 그렇고 계속 달라지니까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장모 사건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에 징역 3년 받고 이제 항소심 진행 중이지만 이게 그 전에 조사할 때는 경찰에서 그냥 조사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윤석열 후보의 장모만 유난히 네. 쏙 완전 빠져나갔고 그 음. 관련자들이 공범으로 다 처벌받는 상황에서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뒤늦게 뭐 계속 이제 그 관련자들이 고소 고발을 하고 해서 네. 문제가 되긴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소극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음. 언론에서 일부 언론이 지난해 이제 그 사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네.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니까 검찰도 이제 좀 마지못해서 수사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비쳤죠.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사위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네. 지난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뭐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아무리 뭐 저기 그 당시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뭐 해도 검찰의 검사들에게 네. 가장 살아있는 권력은 장관이겠어요, 대통령이겠어요? 검찰총장이겠네요. 총장입니다. 자기 네. 조직의 최고의 어떤 그런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제 조국 사태 기점으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살권수라고 이제 줄여가지고 네. 이 말이 참 유행했잖아요. 네. 언론도 자주 쓰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그러는데 사실은 검찰의 진정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면 검찰총장 및 총장의 가족에 대한 그다음에 총장의 측근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네. 공정하게 이루어졌어야지 그 말이 맞는다. 예. 정치권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예. 네. 그리고 실제로도 현실적으로도 검찰의 가장 막강하고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총수, 검찰 총수에 대한 또 그 가족에 대한 네. 그런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정말 공정하게 네.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외압을 받지 않고 이런 거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이 보수층의 지지를 받은 것도 이른바 이게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정의에 입각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본부장 리스크, 본부장 비리 의혹 이게 아니 왜 그동안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됐지? 왜 이런 의혹이 있는데도 제대로 안 밝혀졌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유권자분들이.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가 보기에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게 뭐 없던 비리가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네. 그 전부터 문제가 된 거니까 지금 이렇게 사법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검찰이 아직도 좀 그 주저하고 있는 수사들도 있죠. 네네. 또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그다음에 뭐 공소시효 이런 어떤 것도 핑계를 대면서 네. 무혐의 처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자 그 검찰이 국민들 보기에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후보는 사상 첫 검찰총장 대선 후보잖아요. 검찰총장 네. 출신 대선 후보. 바로. 예. 예, 그러면서 어떤 법치, 공정, 상식 이런 거를 아주 뭐 내세웠는데 그것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야말로 말잔치였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소위 얘기한 내로남불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또 그 부인과 장모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건이 네. 전개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윤 후보가 보이는 언행
이런 것들이 실망스러운 거죠. 실망스럽다. 예.